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 잠시 후 5분 뒤에 마감을 하게 될 예정인데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 막판 들어서 또 상승 탄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강한 시장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날 미국의 시장에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다 또 한 가지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호재거리가 이제 월요일 시장에 반영된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게 이 바이든 부양책을 통과시키라고 촉구를 했었죠. 그래야지만 2022년에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말이에요. 여기에다 더불어서 이제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회복의 경로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은 또 한 가지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또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모든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었는데, 잠시 후 외신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지만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급등시켰고요. 장중 한때 44,0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좋은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LS 클로징 벨 나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 주요 지수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우 지수는 탄력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0.65% 상승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31,3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막판에 탄력이 좀 더 붙은 모습이죠. 0.87% 상승한 13,976선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이날 24.8포인트 상승입니다. 현재 3,91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양책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의회가 조만간 대규모 부양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모두 가결된 만큼 이제 민주당은 2월 중에 신규 부양책 도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전일 인터뷰에서 의회가 부양책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양책을 도입하면 내년에는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붙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민주당의 부양 법안에 140억 달러 규모의 항공 지원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오늘 항공주들도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요. 현재 항공주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델타항공은 4.9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4.9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점 역시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295개의 기업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 이들 중 81%가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에서 2분기 등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커진다는 점도 긍정적인 재료인데요.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는 대표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로 꼽히는 현상이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개 업종 현재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가 4.6% 가장 크게 오르고요. 그 뒤로는 금융이 0.9% 그리고 기술이 0.7% 오르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기술주에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현재 엔비디아가 6.48%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금융 섹터 역시 오르고 있는데 페이팔이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페이팔은 4.3% 오른 28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에너지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데 그 가운데서는 엑슨모빌이 4.6% 넘는 상승 흐름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테슬라에서 굉장히 빅뉴스가 전해졌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도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테슬라의 발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4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약간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0.78%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전문가의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 기대감이 앞으로도 주가를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 대표는 여전히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는 경제 회복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개선될 때 가장 유리할 만한 종목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미국 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끝까지 탄력을 잘 유지했습니다. 0.76% 상승이고요. 31,385선에 거래 마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이 상승 탄력을 막판에 더 키워나간 모습이고요. 14,000선 부근에 바짝 다가선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0.74% 오른 3,91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끌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내려주세요. 네,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예산 조정안이 좀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교두보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일요일에 의회에 또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추가 재정 부양의 기대감을 유지를 시켰다. 그러면서 신고가로 증시를 다시 한번 밀어 올렸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보다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고점 부담이 그래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에 계속해서 좀 몰두하는 모습도 오늘 나와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소형주를 추종을 하는 러셀 2000 지수가 이날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지난해 6월 이후에 최고 주간 성적인 7.7% 상승을 했고요. 올해도 약 한 15% 상승을 하면서 메이저한 주가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새 재정부양 법안에 항공사 임금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항공주가 오늘 또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전반적인 경제 정상화 관련주에 오늘 호조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오늘은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밤 사이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외신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날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베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뛰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했고요. 지금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44,000달러 안팎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은 이날 거의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58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펙 국가들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 부양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유 가격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6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자, 현재 유가는 선물 시장에서 2.04% 오르면서 58.0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자산이죠. 이제 금 가격도 이날은 약 1%가량 상승했는데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1.1% 가까이 오르면서 1,832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날은 금리도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지금 금리는 약간 이 상승 탄력을 좀 줄이고 있긴 하지만 30년물 금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30년물 금리가 2%를 잠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는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30년물 금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 탄력을 좀 낮춰서 하락으로 반전된 상태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1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최진석 팀장이 골라주셨는데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네, 미국인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나가서 돈을 쓰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티펠이라는 IB의 조사에 따르면요, 가계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이 응답자의 87%가 백신을 맞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5만 달러의 조사 대상자는 41%가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3%에 불과하면서 지난 3차례 조사에서 약간 18% 정도 평균적으로 나타났던 것에 대비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지난번 정부의 현금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중에 76%는 이를 소비로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스티펠에서는 이 응답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실내 외식을 하는데 더욱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팬데믹 종식 이후에 뉴노멀의 경제가 열릴 수가 있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이 53%는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8%는 역시 나도 백신을 맞고 남들도 맞는다면 외식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월 하순에 좀 진행이 됐던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는 벌써 여름 휴가 항공편을 예약을 했거나 또 계획 중이다라는 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느낌이실 텐데 빨리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일 텐데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기대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티펠에서는 결국은 재정 부양에 따른 소비 진작 그리고 경제 정상화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체들과 그리고 CPG라고 얘기를 하는 포장 제품 업체의 우호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간의 이제 경제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좀 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반적인 소비 관련 섹터에 훈풍이 기대된다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좀 뉴노멀의 새로운 이 경제 트렌드가 좀 많이 나타났죠. 그런 트렌드에 좀 수혜를 받는 업종도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펠에서 최근에 타겟이라는 소매업체를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타겟이 이제 이 세임데이 세일즈죠. 그러니까 당일 배송을 해주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놓고 바로 가서 픽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최근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픽업 서비스가 전체 디지털 채널 매출의 42%나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추가 재정 부양책과 그리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날도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실제로 최근에 복수의 단기 조정에 관련된 좀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장이 잘 올라서 좋지만은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의견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캐너코드라는 IB에서는 닷컴 버블을 많은 사람이 떠올리지만은 그때와는 일단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후에 랠리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난 2010년과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즉 올해도 증시가 순항을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복수의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팽창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 조정이 임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의 긴축 전환이라든지 기업 실적의 침체가 다시 나타나는 등의 악재는 좀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며 결국은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흔히 우리가 매파로 분류하는 이 메스터 연은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죠.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가 매우 긴 시간 동안 통화 정책은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날 경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경제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고용 상태와 또 물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경제 활동도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물가는 근시일 내에 오를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또 최근 발생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게임스타 등 이 몇몇 기업들에 대한 투기적 매매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몇몇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서학개미들의 매매 거래가 한창 뜨거울 당시에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일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통화 정책이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자, 이처럼 연준은 끊임없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주고 있는데 팀장님 이게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비슷한 의견일까요? 아니면 혹은 다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소수 의견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견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날 같은 경우에도 톰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도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단기 물가 변동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은 급속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발언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또 발언은 최근까지도 전해졌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도 좀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실적 침체와 또 연준의 긴축 전환이 증시에 거품을 터뜨릴 요소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지만서도 현재로서는 두 가지 악재 모두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일까요? 네,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이슈로 캐나다의 대마초 관련주들의 주가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이 흐름을 다소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MKM 빌 컬크 시장 전략가는 모든 캐나다의 대마초 관련주들이 미국 내에서 기회를 즉각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캐나다 운영사들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캐노피 그로스 같은 경우 가장 잘 알려진 이 대마초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마 전문 투자 회사인 에이커리지 홀딩스와 합의를 했는데 이들 합의에는 미국의 법이 바뀌면 즉 대마초가 합법화되게 된다면 양사가 합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마초 시장에서의 가장 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캐노피만이 유일하게 이르면 올해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캐나다로부터가 아닌 이 미국 사업으로부터 오는 기회가 캐노피 그로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 것으로 빌 전략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캐나다를 기반으로 한
대마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조언도 덧붙였는데요. 최근 대마초 관련주를 비롯해서 ETF까지 일제 강한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 합법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마초 합법화는 세수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이 침체로 세수 감소를 크게 겪은 주들, 이 스테이리스로 합법화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대마초 관련주들 해외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월가의 분석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 주도로 합법화가 추진되는 그런 모멘텀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또 모멘텀에 의한 움직임 외에도 최근에 재즈 파마스티컬이라는 회사가 GW 파마스티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이 섹터 전반에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딜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이 대마초 사업을 노린 M&A로 해석됐다. 그만큼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해석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서 크레이그 헬럼이라는 IB에서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대마초와 관련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예상보다도 더 빠르고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포괄적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해즈브로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그 가운데서도 스타워즈 장난감이 대박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15억 달러의 대규모 베팅에 나선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장중 44,00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슈퍼볼이 열리면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수요가 급증했지만 경기 도중 이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해즈브로입니다. 자, 팀장님, 해즈브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 장난감 업체 해즈브로가 2020년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순항 중인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특히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즈브로의 지난 분기 매출은 17.2억 달러로 4% YOY 기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도 1.27달러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전체로 좀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라이선스 제품 관련 매출이 12%나 감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즉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영화 산업 자체가 좀 침체를 겪은 것에는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하지만은 스타워즈 관련 제품만은 이번에 대박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관련 매출이 70%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스타워즈 영화 개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요다로 좀 잘 알려진 그로그라는 캐릭터의 장난감 판매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은 물론 없었지만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만달로리안 등의 스타워즈 세계관을 차용한 미드가 관련 실적을 좀 기여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도 이처럼 해즈브로의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9개 스타워즈 시리즈가 추가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가입자 수 급증세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의 글로벌화 등이 관련 제품의 수요 진작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해즈브로가 디즈니의 최대 파트너사 가운데 한 곳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뭡니까? 아이언맨을 비롯해서 마블 코믹스를 통해서 큰 수혜를 얻었었는데 이제는 또 디즈니의 스타워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했었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즈브로의 주가는 이날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2020년 4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스타워즈 장난감 외에도 좋은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게이밍 관련된 매출이 21%나 YOY 기준으로 급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를 했는데요. 이에 초기에는 주가가 좀 급등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락 전환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CNBC에서는 투자자들이 동사에서 새로운 비디오 콘텐츠 그리고 광고 관련된 투자를 집행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 같은 부분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브로의 주가가 참고적으로 지난 석 달간 약 한 15% 정도 상승했음을 마켓워치에서는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헤즈브로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겨울왕국이죠. 이 엘사와 안나 자매와 관련된 장난감 등이 좀 친근하지 않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은 헤즈브로가 미국 주식 가운데 보관 규모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5.4억 달러어치나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보잉과 그리고 디즈니보다도 보관 규모가 높은, 인기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친근함도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헤즈브로가 팬데믹의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로 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4월에 월간 기준으로 헤즈브로가 해외 직구 종목 1위를 또 기록한 바도 있었습니다. 헤즈브로가 물론 장난감도 유명하지만요. 비대면 교육 콘텐츠 그리고 모노폴리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보드게임도 제작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처럼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이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을 때 주목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미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44,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은 44,000달러 안팎에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이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테슬라는 조만간 비트코인으로도 테슬라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꾸준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왔었죠. 자신의 트위터의 프로필 해시태그를 샵 비트코인으로 바꾸기도 할 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치코인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SNS인 클럽하우스에는 비트코인은 이제 보수적인 금융인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지기 직전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런 큰 소식과 함께 테슬라 그리고 이 비트코인 모든 외신 헤드라인들을 다 장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혜를 입을 종목들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몇 가지 기업을 꼽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볼 만한 기업 첫 번째 기업으로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인데요.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이날 30%가량 올랐고요. 모고라고 하는 화면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거의 30%가량 올랐고요. 모고라고 하는 기업도 거의 30% 올랐습니다. 실버게이트도 올랐고요. 한 가지 기업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원래는 다른 일을 하던 기업이었었는데 거의 전 자산은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약 31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 기업 가치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터지고, 그 다음으로 모고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캐나다 핀테크 기업인데, 자, 이 기업 역시 작년 12월에 올 한 해 동안 15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이라서 이 기업도 이날 크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실버게이트 캐피탈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화폐 산업에 초점을 맞춘 은행 기업인데, 지난 4분기 발표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이팔이나 아니면 스퀘어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기업인데, 자, 팀장님, 그럼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테슬라와 이 비트코인에 이 소식이 미치게 되는 의미는 뭘까요? 네, 결국은 암호화폐가 지난 2018년도에 이 가격에 급락세를 맞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실제 화폐로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불분명한 좀 수요
수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측면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나도 좀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붕괴하고 말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랠리는 좀 다르다는 측면이 바로 이런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첫 자동차 제조사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을 해서 또 웨드부시라는 IB에서도 이번 무브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번 결정이 전 세계 기업들의 리플 이펙트, 그러니까 파급 효과를 좀 상당히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에서 단일 경기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슈퍼볼이죠. 슈퍼볼이 현지 시간 8일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경기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용 인원의 30%밖에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직접 경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억눌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점쳤었고 예상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런데 슈퍼볼이 열리는 동안 수요는 늘어났지만 팬듀엘이나 드래프트킹스, 그다음에 팬스바스토 앱이나 벳MGM 등의 베팅 사이트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날 밤이 새로운 고객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결함들이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MGM의 네바다 리테일 스포츠북스는 심지어 이 경기 내내 스포츠 베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 트위터를 보시더라도 모든 MGM의 스포츠 도박이 베가스 지역에서 다운이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TV 경기를 시청하던 한 시민은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대대적으로 이렇게 큰 스포츠 이벤트 때 베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팬듀엘, 즉 한마디로 도박 사이트의 TV 광고를 내가 과연 볼 수가 있겠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매우 분노한 그런 자신의 기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날 소식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드래프트 킹즈가 3%에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또한 팬 내셔널 게이밍의 주가도 6%에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이렇게 베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젯밤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의 증가는 지난해 많은 새로운 베팅 사이트들이 생겨나게끔 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한 영역인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물론 이제 유저들도 굉장히 아쉬웠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베팅 플랫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대박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만큼 스포츠 베팅에 대한 수요가 좋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드래프트킹즈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소식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겪었지만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무려 18%의 또 주간 상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테슬라와 로쿠, 스퀘어 등이 포함이 된 이 아크사의 차세대 인터넷 ETF ARKW에 신규 편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던 그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벤치마크라는 IB에서도 드래프트킹즈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66의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긍정적인 또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